이거는 지금 핵심 인지 자극을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이게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게 임하는 그 자체가 어떤 정자체가 그럼 이게 뭐냐면 치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태도나 생활 방식, 생활 패턴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먼저 가져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냐? 지금 현재 받는 고통이 뭐니? 나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완전히. 그렇다면은 우선 현재 고통받는 거에 대한 그 응급적인 치유지가 처방이나 그에 해당하는 것 상담 심리학 쪽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게 다 혼의 위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축된 혼이 다시 살아나면은 자기에 대한 인지에 대한 자아가 달라지고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게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려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건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오는 그 대상자나 내담자들 간에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나는 진짜 지긋지긋한 이런 고통이나 자기가 받는 고통이지. 그래요. 그게 그 고통이 수없이 많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죠. 그거 하려면 이거부터 여러분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삶이 어떻게 다 본인 위축되면 삶 자체도 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삶에 그냥 이 딱 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도록 유도하는. 그리고 그러면 이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반드시 하나 찾아가지고 생활 패턴을 갖다 변화할 수 있는 뭐든지 취미든지 뭐든 하는데 여기서 그 한 거는 지금 내가지만 어떤 거든지 운동, 소맞춤, 노래, 유희 기공요와 심신연 이 훈련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중에 자기가 뭔가 지금의 생활이나 삶과 다른 걸 뭘 하고 싶은 걸 최소한 하나를 그하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제일 유도해야 되는 건 기공이 치유 기공, 치유 명상. 당신이 치유도 되고 혼기, 신명이나 활기나 활력도 살아나면서 달라지는. 지금까지는 그런 기공이나 이런 걸 안 했지만 다시 한번 기공, 치유 기공이나 이런 걸 좀 해본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격려해가지고 하게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하면 서서히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삶에서 그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이것은 그냥 필요 조건이니까 실행을 안 하면 이건 뭐 하나의 필요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혼의 치유로서 핵심 그거는 전에도 얘기하는 각성자각적.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더라도 지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엔 몰랐던 걸 이제 다시 알게 될 때 그게 하다못해 뇌에 그것을 알게 된다든지 또 인간의 심리나 인간의 의식, 무의식이 자기가 어떻다든지 그리고 인간이 심청, 무의식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걸 칼마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뭐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것 같으면 뭐 기독교라도 뭐 칼마는 써서 얘기할 수도 있고 불교적인 것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린 의식 같은 거 하면 그것이 불교적에 뭐에 해당하는 거다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기독교는 이미 영, 혼, 육 이게 완전히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게 쉽다 이거예요. 각성적으로 학습, 훈련, 수련하면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각성이 없으면 어때요? 그 내용은 이게 필요 조건이지. 근데 각성 자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신, 심리, 감정, 정서 장애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얘기한 사람들이란 게 다 자아이일적, 자아이일적인 게 자기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 변형적 모든 게 자기 탓.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하락되고 다른 문제 이런 사람들이죠. 또 이거 뭐 아니 이 반대인 사람들 장애적인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또 믹스된 사람도 또 있어요 사실. 정신의학에서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믹스된 사람도 또 있다고 사실은 부정적이고 그 하면서도 이 사람은 어때 투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이게 합리적.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이 위축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약간 또 그러면서 혼기가 또 강한 측면도 있으면서도 이게 사람들이란 게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아이질적, 자아동질적, 이 사회 자기 변형적, 사회 변형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정신의학에서 나누는 이런 식의 그게 아니고 이게 믹스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에 이 사람이 사실은 위축돼 있고 또 그 사람 또 모든 걸 더 자존감도 없고 자기 탓하고 뭐 하면서 또 이 사람 모든 걸 투사하고 합리화하고 뭐하고 이런 믹스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 부정적 자기인식, 자존감 하락. 그래서 나오는 정신심리적인 장애 상태. 이것이 대부분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다르도.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는 우리 긍정적, 각성적 인지, 미임에 대한 자각 학습과 자기자애에 대한 그 자각 훈련.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이건 인지도 부정적이지만 자기는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자기 부정적이 아닌 에고센토닉한 사람은 성격 장애자고 이게 장애자들이에요, 자기들. 그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믹스된 사람들 타입 중에서 자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알아가지고 벗어나라고 할 때 오는 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긍정적 각성적인 이런 인지심 자각과 자기자각 훈련, 이것이 필요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인지와 자기자각. 부정적인 오각인 인지, 부정적 자각, 이걸 갖다가 각성적으로 이게 자각에 대한 그 알아차림에 햇빛에 드러낸다는 얘기는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한 것들 다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다 자기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얼마나 절대적이냐, 자기를 그걸 지배하는 것들이 절대적 진리냐, 확실한 거냐, 이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적으로 자각하게 되면 인지 자각에 대한 학습, 자기자의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뭐 치유에서 많이 쓰는 CVPA, Creative Visualization and Positive Affirmation. 그러니까 시각화라는 것은 상상이에요, 상상. 그 다음에 확언, 긍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해도 좋고, 자기의 삶이나 생활이나 자기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염송하고 자각하는 이런 걸 하는 훈련. 여기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필요 충분히 조건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될 수 없다. 단지 이것은 뭐예요? 단계적으로 점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가면 자기 툭 달라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시작했던 거. 근데 아직도 남아있지만 강도는 처음에 자기 하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게 무엇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그것도 감정 정서와 함께 각인되어 있는 게 그게 없어지는 않는 거예요. 단지 강도가 점점 더 약해진 걸 갖다 자기가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는 건 자기자애는 자기자애란 말이에요. 자기부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 이거예요. 영적인 무지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치유를 한다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걸 어떤 내담자든지 그걸 결국 그 사람이 종교적이면 쉬운 거고, 또 유물론자면 당신이 갖고 있는 유물론적인 게 허구적이라는 걸 깨우치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이렇게 하는 영적 무지무명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인지적인 무지를 얘기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근본적인 수행 단계에 가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 근본식, 이거 자체가 근본적인 무지무명하다. 불교를 조금이라도 알거나 믿는 사람한테 쉬운 거지, 그건. 이것이 모든 거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불교적인 걸로 들어가기 전에 인지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연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이 누적이 돼서든지 성장해가지고 잘못이든지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그다음에 착각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자기가 그걸 갖다 그런 걸 자기가 생각하는 건 절대적인 가치 생각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걸 실제 알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자기자의 각성 긍정, 그것도 긍정도 보통 우리가 그냥 긍정이 아니고 각성 긍정이란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서양의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은, 긍정 심리학은 잘못하다가는 에고 중심적이 되기 쉽고 그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냐 인지 자각을 하기 위해서 암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뭘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이랬구나 하는 걸 자기가 그거에 대해 완전히 깨우치고 공감하는 과정을 지나갔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쉽다 이거예요. 자기의 그걸 갖고 있는 규정적인 오각인데 인지 자각에 대한 걸 갖다가 너무 내가 어릴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완전히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건 쉬운 거예요. 이해시키기는. 그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주위의 대상들, 그 사람들하고 그 관계에서 한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거나 그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내 기분을 상하게 했고 내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다 팍 각인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만 알아도 벌써 이게 절대적인 거에서 상대적인 걸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뭐예요? 각성, 긍정, 자기 암시, 각성, 긍정하면서 자기의 그 부정적인 걸 갖다가 허구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허구적인 걸 바른 그걸로 하려면 그걸 긍정을 한다고, 자기의 모든 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다 반복 훈련해서 이걸 다 지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그건 지우는 것은 뭐에 의해서 지우냐 하면은 뇌에 대해서, 뇌라는 게 여기 상상이죠, 내 상상. 상상하고 자꾸 확언을 하면은 뇌는 그게 진짜인 걸 받아들인다, 어느 순간에 가면. 그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뇌에 대한 거예요. 뇌가 이런 걸 했을 때 뇌는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성 긍정하고 상상, 이미지네이션하고 확언을 계속하면 뇌는 새로운 인지 회로가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뭐 상상을 하면서 그거 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뇌는 우리의 감정, 정서와 인지를 좌우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또 아세틸콜린, 가바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우리의 인지와 감정, 정서, 뇌
이걸 갖다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제대로 발현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확산이 되고. 근데 그 확산 발현이 잘 안 된 상태를 우리가 상상을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거부터 된다. 그게 인지 자체도 우리가 자꾸만 인지의 새로운 회로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지 회로와 그 회로를 뒷받침하는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신경 전달 물질들 있잖아. 5가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게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잘 그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지가 되고 더 부정적으로 그게 안 나오니까 점점 더 변성이 되고 그런 거지. 그걸 갖다 상상, 이미지네이션 확인하면 세로토닌이 없던 게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게 가바가 그 하는 게 그게 다 나와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제대로 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용하면서 이걸 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하고 확언하는 것이 가져오는 것은 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 각성 자각을 하면 각성 자각이 가져오는 건 뇌는 각성 자각하지 않아요. 뇌는 각성이 안 해요. 부정적인 오각인 우리가 인지 이건 오감 언어적 뇌의 우리의 인지 기능이에요. 뇌의 인지 기능이 이걸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성 자각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오감 언어적으로 오강이 된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허구, 문제 이런 게 대해서 우리 인지적으로 이미 그래서 알고 있대. 이게 전부 다 과거고 시간적으로 과거고 과거에도 기억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허구적이라는 걸 갖다가 확 깨닫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과거의 기억이 조금 전이든지 아니면 하루 전이냐 몇십 년 전이든지 이걸로 탁 돌아오게 하면서 딱 이걸 알아차린다 이걸. 이게 각성이에요. 그냥 우리 알아차린 자각이 아니에요. 각성적 자각, awakening 한다는 거. awakening awareness. 근데 이 awakening awareness는 뇌의 그 내내 심피진이나 내내 변형계의 어디 부분이 뭐 거기가 어디 활성화되면서 이게 뭐예요? QEEG 보면 뭐 그거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각성 자각은 오감 언어적인 게 아니다. 인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갖다 딱 그 하면서 뇌에 일어나는 걸 주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면. 처음 하는 사람이 이걸 주시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좀 하게 되면 더구나 이게 여러분이 기후자에서 기공 같은 걸 하면 기공에서 치유 명상에서 사무이라고 하는 거 의념, 사티, 집중, 사마타적이고 의관, 상상하고 관조하고 이런 걸 한다는 얘기는 그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점차로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각성 자각은 부정적인 오각인 인지를 하는 뇌를 갖다가 뇌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거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감이. 인지나 생각의 그런 개념의 영역에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카르마는 결국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각성 자각하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시공을 넘어서는 상태잖아요. 그럼 거기서 카르마가 해소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카르마가 해소되는 것은 이런 각성 자각을 갖다가 이게 그냥 한 번 각성 자각했다가 싹 사라진다는 게 아니지. 카르마라는 건 아레아식이고 팔식이에요. 팔식이고 심적무의식이에요. 심적무의식. 이건 종자식이에요. 다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혼식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말라식. 이 무의식을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오감 언어적인 뇌하고 형성된 것이 무의식에 분섭이 돼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의식에 한 건 감정, 정서적이고 본능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언어 이전의 거지. 리비도적이고 추동적이고 이건. 근데 언어가 생기면서 이제 어감 무의식이 생기는 언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언어와 상징. 그러니까 락강이 얘기하는 기의, 기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언어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우리 무의식을 갖다가 구조화되면서 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것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각성자각하면. 그러니까 각성자각이라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뇌가 변성이 되면서 무의식도 해체되고 심청 무의식도 점차로 그 사람의 의식의 파장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칼마로서 부딪힌다는 얘기는 파장대가 같을 때 가는 거예요. 파장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세요? 달라지는 건 훈련 수준이 아니라 수행 수준으로 가야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훈련 단계에서 각성 자각은 수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거해지면서 이거 자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치유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것까지 하면 그거는 자기 치유하면 저 단계, 더 다음 단계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근같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거 할 수 있는 건 당신은 지금 많은 치유에 대한 걸 갖다가 학습하고 훈련하는 걸 갖다가 수련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 6개월, 1년 뭐 이걸 갖다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의 이게 문제
스스로의 문제, 스스로가 이게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지나가면 그 다음엔 수련적인 삶, 수행적, 그 가치미면서 얘기하는 존재적인 삶의 모드로 넘어간다 이게. 그럼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모든 것이 아까 뭐냐면 그 사람이 전부 다 레드와 블루의 단계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소유중심적이고 이런 거에 딱 갇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은 알고 나면 내가 여기에 갇혀있어 그런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다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고 존재적인 삶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놓고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게 다 맞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는 현상을 넘어서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치유로서 이거하고 그렇게 나가게 하는 위해서는 골백 번 수백 번 얘기하는 게 각성자각에 대한 얘기라고 걸 알죠. 각성자각 훈련을 하려면 인지하고 모르고서 각성자각이 되겠어요?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뭐 대단한 수련자, 수행자들이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전통적으로 서양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서양의 철인들의 얘기나 아니면 우리 동양의 뭐 말 앞에도 움직이는 이런 그런 이 전통 지혜가 그걸 보고서 근본 원리를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이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오늘날 심청 심리에서 얘기하는 거, 발달 심리에서 얘기하는 거, 뇌과학의 뇌인지에서 얘기하는 거 공리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에너지 파동? 그것도 공리만 알면 돼. 에너지 파동 원리만 알면 되는 거야. 에너지 파동에 대한 이론을 이루고 알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알고 나면 그걸 전혀 몰랐을 때 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 대상들과 이 사회와 세계와 이걸 보는 시각과 눈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이 타겟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각성자각이 핵심인데요. 낯선 동력학의 인지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밈이나 그린밈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자각이 어느 정도 쉬울 것 같고 뭐 이제 조금만 알려주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제 그 아까 같은 사례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레드 밈에 있는 사람은 이 합리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례들은 이 바로 각성적 자각을 시키고 이런 것이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좀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가치밈의 그거라는 게 대부분이 RBO의 문제 아니야. 그럼 R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뭐 대단한 각성 자각 이전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이 자기 삶이란 게 R에 그랬다는 건 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든지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그하고 하는 것만 머리를 가득 채우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데서 오는 고통을 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어릴 때 성장 과정의 문제하고 또 성장해서 또 R 쪽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 그런 거 자체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는 깨우치만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힘, 권력, 소유, 이런 걸 위해서 막 모든 걸 해서 삶이 그 다행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모든 게 자기 고통으로 다 이게 되어서 오는 거란 말이야. 이 부메랑식으로. 그걸 깨우치게 하는 거는 각성자각이 아니라 그 정도를 각성하면 되는 거예요. 각성자각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위에 단계까지 다 갔어야 한 건 인지나 오렌지빔이나 각성자각도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 우선은 당신이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자기가 그 하는 거 오각인 인지하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했으니 잘 살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분투하고 하는 건 필요한 거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는 거는. 그게 부정적이고 범죄 집단에서 지금 할 때는 당신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그 용기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레드밈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자기를 그래도 옳아가지고 뭔가 부정적이고 뭐한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그 양심에 가책받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위에 탑 클래스하고 호의 세력들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거기서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블루에서 또 블루의 또 이분법적인 그 가치 넘어서 결국 이제 합리적으로 뇌대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오렌지 정도로 이거 하는 건 쉬운 거예요. 인지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자각하면은 오렌지 밈적인 걸로
블루를 거쳐서 오렌지 밈으로 쉽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각성 자각이라는 게 인지능 각성 자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단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걸려있는 문제가 뭐냐, 문제에 대한 각성, 그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각성 자각에 이것도 뭐 정신, 마음, 감정, 전선인데, 근데 이건 정도가 또 나오게 하려면 이거는 이제 금방 이것도가 안 되는 건 사실. 여기서 이제 기본만 얘기한 게 아니라 통합적 핵심 치유기제 발현에 대한 걸 다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한 거지만, 이건 지금 뭐 얘기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한테는 이건 안 되는 거지만, 그 위에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존재적인 삶으로 가려면 점차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사랑이나 지복감이나 감사나 헌신, 미소 이런 것을 자기가 하나하나 찰 수 있는 거에서부터 자꾸만 의식화하고 이걸 해간다는 얘기지. 이거 다 하라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치유 대상자, 내담자의 상태, 건기 이런 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하라는 얘기지. 모든 사람한테 이거 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 맞춰서 하면서 단계적으로 결국은 나아갈 게 이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몸 수련으로 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몸 수련을 해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는 통합 치유 명상 기공 같은 걸 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우선 기공을 하면은 혼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이나 활력이나 활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나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마음 챙김의 기본에 해당하는 사띠에 해당할 뿐이 아니라 의념, 의수, 의관이라는 게, 그걸 계속 우리가 몸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명상으로 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마음과 정신이 일어나는 까지 다 알아차리고 하고, 기공에서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 모든 게 발현이 되는 것은 뇌를 통해서 보면 되고, 각성 자각은 뇌 이상의 차원에 살면서 그러는데, 그럼 뇌 이상의 차원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 중심이 여기에 있다. 이게 단전도 그렇고, 내가 뇌를 주시하라는 얘기하면 뭐저리 내 강의할 때 명상 아까 학생이 그 교수님이나 그거 하지 누가 뇌를 갖다가 그거 할 수 있어. 알고 모든 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뇌에서 나오고 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슴은 그게 가지고 그 안에 공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 위에 그 자체가 뭐예요? 다 뇌의 중심 센터, 상단전, 거기에 있다. 뇌로 하면 이게 손과체.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뇌와 뇌 위의 차원의 무의식, 또 심적 무의식, 같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다는 게, 그 위의 차원이지만 이 중심부에 있단 말이에요. 뇌가 갖고 있다는 게 뇌의 그 공간에, 그 공간이 우리가 2차원이라는 게 이 공간 안에 2차원에 이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의 차원에. 그러니까 사실 주시하기 제일 좋은 건, 우선 그 하더라도 딱 알아채기 위해서 뇌를 딱 하면, 뇌에 또 해당 부위를 주시하거나 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알아차기 전에 그 생각은 없어져요. 이런 기공 수련 중에서 이런 마음 챙김, 기반 통합 기공 명상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게 물론 마음챙김 기반 MBSI나 MBCT 이런 것도 지금 서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지만, 고급 치유 기제라는 게 바로 이 통속적인 얘기지만 마음챙김이 기반된 그런 알아차림이고 자각이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각성 자각적으로 하고 초자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초자각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초자각의 주체가, 나의 근본 주체가 뭐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아말라식이라 그러고, 그게 자성식이라 그래요. 그 자성식이 주시한다는 건 왜 뭐냐면, 칼마도 아레아식이 8식이고 칼마 이거 아니야. 칼마가 작동하는까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칼마를 비롯해서 자기가 모든 게 움직이고 딱 주시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이게 초자각. 이걸 이제 명상이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지, 치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얘기한 건데, 부정적인 시련, 환란, 스트레스에서 일반적인 서양 긍정 마인드 연습 안 된다는 건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각성 자각, 거기에 기반한 인지 자각 합석, 자기자의 명상, 그 다음에 탈동일시 훈련, 각성 긍정, 이제 뒤에 이제 치유 기제의 요결로 쭉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때 가면 구체적으로 다 어떻게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치유 기제를 발현하는 그거다 하는 것만을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기대 각성, 한계 상태. 상담에서 무기대에 대한 건 얘기 안 한다. 무기대라는 얘기는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대상,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 그걸 왜 그 하게 했어요? 자동 반응이에요. 반응이라는 얘기는 생각뿐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자동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보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선 현실적으로 그 대상이 자기를 뒤집으니까, 동료이고 상사이고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날 뒤집는다 이거예요.
뒤집히지 않으려면 그 사람은 자동 반응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동 반응한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런 사람이 뭐예요? 내가 얘기하는 바이오 로봇. 그럼 앞으로는 AI의 바이오 로봇가 나온다. 우리는 매트릭스 로봇이에요. 바이오 매트릭스 로봇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로봇한테 로봇으로 하여금 각성 자각이 할 수 있는 거, 로봇가 자동 반응하고 자동 그 프로그램 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대를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 기대할 수가 없다. 하지를 않는 게 아니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상대가 그런 건. 바이오 로봇이니까. 공급병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각성하고 그것이 한계 상태다. 한계 상태라는 얘기는 리밋 스테이트. 그걸 계속 각성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딱 뒤집히고 나서 또 맞아. 이 사람이 바이오 로봇 같고 이 사람이 한계인데 동시에 자꾸만 그거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한다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거 하겠지. 그 심파가 탁 출렁이고 뭐 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면 어떻게 했어요? 탁 출렁였다가 금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걸 또 가면 대상이야. 그게 좀 가족이야. 자식이든지 마누라든지 남편이든지 그걸 바이오로봇 무기대 한계 상태로 대하란 말이야. 자식은 헤어질 수도 없는 거고 부부가 헤어지지 않으려면 자기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식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이 없다. 변화는 스스로 변화하도록 바로 여러분 같은 치유자한테 와가지고 서로 치유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성 무기대 한계 상태 이것만 알고 계속해서 그럴 때 재인지밈하고 그러면서 칼말을 해체한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 돼요. 대상과 환경의 모든 것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절대 수용이에요. 물론 대상에 대해서 신념이나 용기해서 그걸 갖다 자기가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가 극복해서 나가는 것은 그런 훈련에도 본기가 정상화돼가지고 그래 나가는 것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정신, 용기, 신념 이건 레드밈에서 우리가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려면 자기가 망가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수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거 어리석은 거지. 진짜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했을 때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갖다 각성 자각하면서 학습하고 훈련 수련을 갖다가 아주 단순한 것들인가 지금 뒤에 나오는 거 봐도 단순 훈련이고 단순 그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학습하고 긍정적으로 행하고 만트라적으로 자각하고 자기자애하고 뭐하고 염송하고 하는 거 확언하고 뭐 상상하고 이게 다 아주 단순한 건데 그 단순한 걸 자꾸 일상화해봐. 그러면 정말 마법같이 갈수록 그 강도들이 점점 적혀진다는 거예요. 이건 서양에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서양의 자기개발서들 서양 사람들이 막 쓰는 걸 상상하세요. 상상하면 다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안 달라진다.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상하고 몰랐던 걸 알았을 때 그 한 거를 계속해서 훈련으로서 지속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떤 인계치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개발서들이란 게 전부 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한 일부적인 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뭐 상상해보라. 또 몰랐던 걸 알고 환희심을 갖고 아주 그 순간은 삼박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 심청 무의식, 뇌 이런 게 다 변성이 돼 있는데 그거 한다고 없어지나요? 여기서 내가 하는 그 차이는 지금 시중에 발에 차이듯이 돌아다니고 온라인상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는 것들이란 게 그게 허구라 이거예요. 물론 그거는 뭐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으로 아는 건 중요한 거래. 충분 조건은 각성 자각적 학습 훈련 이것이 돼야지만 충분 조건이 필요 충분인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 개발서들은 전부 다 필요 조건만 얘기하고 있어요. 담론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충분 조건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도 일종의 수행하고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그런 한계 의식이 자꾸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진정으로 믿거나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결국에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에서 뭔가 부딪혔을 때 이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꿔왔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바로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좌절감과 온갖 걸 다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무의식을 정화하고 그것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간다면 그게 충분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 각성 자각이나 훈련 그것이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은 그게 터지게 돼 있어요. 초기 단계에 당연히 터지지. 그런데 다른 거에서는 그 터지어서 그게 지속하는 걸 갖다가 지속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터지자마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해 무기대 한계 상태. 딱 해서 내가 그 사람 딱 심파가 뒤집어지면서 내가 훈련하는 거니까 딱 동시에 뭐 나오냐면 이 사람이 한계 상태야. 내가 기대할 수 없어. 이런 걸 갖다 딱 하면은 그 순간 이게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나 강도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듀레이션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학습 훈련 수련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처음 그런 단계인 사람들은 그걸 알고서 이게 심파가 더하고서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탁 나오자마자 그 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와서 그걸 알았어. 그래서 처음 가서 하면 당장 그 하자마자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각성하는데 몇 분 걸리고 10분 와서 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이게 그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그 하면 시간이 점점적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딱 그 하자마자 그러고 딱 그러면 나올 때 이미 자기는 딱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칼마 대상한테는. 그게 되면 밑에 무의식에서 꿈틀 하긴 하지만 딱 폭발은 안 되는 거예요. 각성자의 훈련이란 말을 내가 쓰는 건 뭐냐면 이거 자체가 마법같이 그 하면은 어떤 문제도 이게 자력을 대상화해서 볼 수만 있어. 아까 내가 적었던 모든 정신심리장애들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쪽에 중독에 있든지 모든 것이 섭력, 섭기, 섭식이에요. 내 앞에서 얘기한. 그거에서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 섭력, 섭기, 섭식의 그 관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걸 각성 자각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모든 게 이게 자기 이상심리라든지 충동심리, 중독도 어때요? 중독도 자기도 모르고 뭐 담배나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뭐든지 간에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100년 동안 뭐 그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게 그걸 그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각성 자각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처음에는 잘 안 돼. 처음에는 각성 자각하려고 해도 뭐 이게 자기 담배 피우고 있다든지 자기 술 먹고 있다든지. 근데 그거 알아차리는 시간이 처음에 2시간째 알았대. 1시간 알았더라도 그래도 그 알아차리고 나면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에 점점 더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탁 일어나고 자기가 담배를 집으려고 할 때 각성 자각이라고 하면 이게 놓는 거예요. 술을 갖다 놓으려고 할 때. 이게 만약 충동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그해 가지고 딱 해서 그 나중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각성하면은 그 하려고 하다가 딱 사라지는다. 그렇지만 이거 각성 자각이 있는 건 절대 억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오는 건 나오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습관적인 습기가 조금 남아있을 때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각성하면 그게 쑥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얘기한 노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이즈 정도 수준은 이미 다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치유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던 것도 어느 것도 다 그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중독에 있든지 이상심리, 이상심리에 노예가 되는 걸 자기가 이상심리 때문에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다. 또 성적인 그 이상심리가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그 이런 사람들이 나도 벗어나고 싶다만 하면은 된다 이거지. 처음에는 안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와서 각성 자각을 해가지고 자꾸 그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각성 자각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그런 이상의 심리에 의해서 무슨 행동이나 이상한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고 나서 각성 자각하는 게 10분 뒤든지 1시간 뒤든지 상관없다. 그때부터 계속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강도가 짧아지고 언젠가는 이게 딱 그런 이상심리나 이게 충동심리가 뭐야 이게 움직일 때 그게 다 보인다 이게 원리가 바로 그거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거는 바로 모든 우리가 혼의 위축으로 인한 정신심리장애 모든 거에 다 그 사람에 맞게 물론 더 집중해서 심리치료적인 걸 해야 되거나 치유적인 걸 해야 되지만 단계적으로 이걸 근본 치유해 가는 과정은 모든 거에 다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리장애 이거 보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 수련 수행 그러니까 완전히 삶이란 게 소유의 얽매이고 소유의 노예가 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기점이지. 그게 자기 치유가 되는 그게 오면은 그게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소유를 위해서 막 달려왔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존재적 삶으로서 소유와 존재가 균형이 잡힌 삶을 내가 얘기하는 웰라이프예요. 진짜 웰라이프로 가고 웰라이프에 가서 그 다음 단계는 훈련적이고 수행적 삶으로 가는 거지.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치유 대상자, 내담자들한테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당신이 이게 오히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 이런 장애가 없었으면 어느 정도 먹고 살고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이런 걸로 그할 수 있는데 병리 장애로 인해서 깨어나게 해주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이런 훈련 수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하면 이제 왜 그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걸 얘기를 비교중분 요구에서 바로 이게 뇌에 대한 것, 모든 지각, 인지, 의식, 각인의 원리, 혼과 뇌의 지정의 행위죠. 4분의. 이거에 대한 자동 반응, 또 이게 서로 상의 상수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뒤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거지만, 이 모든 게 의식의 역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표청, 전면의식은 뇌가 형성하는 거고, 전면의식이 되면 이게 우리가 그 안에 그게 잠재의식과 무의식화되고 심적 무의식으로 훈습이 돼서 쭉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이게 조건화돼 가지고 뇌는 학습이 안 돼 있는 건데 딱 어떻게 조건으로서 딱 이렇게 딱 인지가 형성되면 그거에 대한 걸 대응은 혼이 하게 만들고 혼이란 것은 뭐냐면 이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혼이 이미 그 전에 칼마식에서부터 전생에부터 또는 금생에 와서 그 옛날에 그한 거라도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른 거에 대한 게 있으면 혼이 그거에 의해서 대응하도록 그거 한다 이게.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지정의 행위 딱 각인되면 똑같은 게 다시 반복하면 혼은 그냥 그게 개입을 하지 않고 그 유사한 거는 그냥 뇌가 알아가지고 이게 그게 지금 P&I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건이 달라지면 뇌가 인발부하고 또 그러면 그 위에 칼마가 작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의식역학의 원리들. 이 치유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여러분이 알아줄 건 여러분이 치유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삶이란 것은 내가 쓰는 용어로 삶이란 것은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다. 매 순간 새롭게 배운다는 거나 마찬가지. 매 순간. 내가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치유자들한테 처음 왔을 때 알려는 건 대단한 수행자나 수련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수준에서 그 배우고 깨닫는 게 다르지만 매 순간 모든 것에서 배운다 이게. 삶 자체란 건 러닝 프로세스다 이게. 러닝 프로세스 하면서 인지 자각하는 그게 수준이 어때요?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거지.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알게 하면 제인지밈이라고 내가 쓰고 있는 거 인지에서 알고 있는 걸 다시 아는 거지. 다시 깨우쳐. 다시 더 깊게, 다시 넓게 이렇게 아는 과정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 그렇지만 다시 알 때마다 어때요? 그 전보단 더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는 게 뭐냐면 전통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통해가지고 광명한다. 성통한다 이게. 광명한다. 오늘 이게 뭐냐면 여실직연이다. 이게 불교에 쓰는 거예요. 경물치지다. 유학에 쓰는 거예요. 일념이 통철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딱 성통해가지고 경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름이. 차이가 없어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차이는 방편적인 차이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러닝 프로세스를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게 이 심안과 해안 이게 밝아진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치유 단계에 있고 여러분 또 치유자고 치유 대상자들이랑 이건 안에 목표지. 목표로 가는 그 자세 자체만은 우리가 여기에 이럴 때까지 성통 광명하는 정도 수준, 여실직연하게 볼 수 있는 경물치지적으로 보는 수준, 일심통천하는 수준. 이런 수준으로 가려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배우는 자세, 깨우치는 자세. 여기서 배운다는 건 지식이 아니고 깨우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뇌와 혼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뇌의 독특한 인지생성 변환 체로서의 외적 홀라키적인 그 위치와 기능, 이런 제인지밈 치유, 뉴럴 네트워크 신경 가송성의 발현이죠. 내가 좀 무기대 한계 상태 치유 원리라든지 각성 자각 감사 수용 QC 퀀텀 컴패셔닛 익스체인지 이게 통된 수련이 이걸 깨우치면 치유자 발현이 점점 더 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나는 각성 자각과 함께 뇌의 재인지. 왜냐하면 각성 자각은 뇌의 오감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 자체를 주시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성 자각에 의해서 우리가 재인지밈 된 걸 갖다가 그쪽으로 가면 글로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형성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렇게 확산돼 그런 정서로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이제 뭐예요? 천기 에너지, 뇌 정화, 상상, 심상 훈련. 이게 우리 이제 MIHM 교육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건 지금 앞에서 얘기한 마찬가지예요. 보통의 마음 챙김을 하지 못하죠. 혼과 뇌의 치유자 발현을. 혼에 비추어서 부정적인 오각인 인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번 얘기한 오각인 인지, 부정적인 자기, 이런 마음의 불안, 우울, 뇌 긴장, 강박, 신경상, 마음인생 스트레스, 기저와 감정, 요충도 아까 같은 거 다 하죠. 뇌의 그 스트레스의 자동 반응 인지, 스트레스의 체인 반응. 이런 거를 쉽게 끊는 유일한 게 바로 그거라. 각성 자각 기반 혼과 뇌의 치유 이제 발현.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혼의 치유가 바로 요거에 포커스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가서 신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홀로그램하고 홀론 홀라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불교에서 궁극적인 가르침이 만법 유식, 식이란 게 결국 홀로그램이란 걸 그래요. 이게 홀로그램 원리만 하면 불교에서 그 어렵게 가르치는 유식이란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되고 뇌에서 만드는 게 다 홀로그램 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후적인 거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걸 모를수록 점점 더 낮은 단계, 알매 단계, 지식의 단계에 있는데 각성 자각하면 점점 더 이 재인지명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이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여러분이 치유 대상자들한테 내담자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다 이거예요. 당신이 이건 단순하게 각성 자각하고 학습하고 훈련하는 거. 그것도 간단하게 인지자가 훈련. 나중에 이제 영적인 독서까지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하면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구나. 하면서 다 알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위에 단계의 얘기들 다 알아서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거죠. 이게 하나의 러닝 프로세스의 그 단계적인 그거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가 앞으로 하는 치유 기제 발현의 핵심이 되는 원리를 갖다가 다 내가 오버뷰한 거예요. 개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쪽도 아까 지나간 건데 지금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뇌에 각인되지 않는 것이 발생할 때 혼이 작용하거나 개입한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이제 내가 경험이 된 것이 저는 이제 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상상하기를 그렇다면 혼은 직관이나 본능적인 어떤 내적인 감각을 말하는 건지 본능적이고 뭐 에너지적인 건 물론 혼의 기본 그거지 에너지. 그런데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금생에 와서 옛날에 교육을 받고 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무의식에 이게 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금생에 그하지 않은데 혼이란 건 딱 태어나면 전생의 심청 무의식 중에서 금생과 관련되는 걸 요즘 IT 시대에 쉽게 알죠. 그 다운로드 받아서 싹 자기 거로 다운로드 받은 거 한다고. 그리고 알아야 시기 또 그게 대한 걸 때는 그거 딱 해가지고 그게 발현이 되면서 뇌가 그게 대해서 인지를 뇌가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감정 정서적으로나 이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걸 갖다가 그걸 하는 것은 혼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지금 얘기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건 행동을 하게 하는 의에 하는 거지만 인지와 감정 정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게 지금 뇌는 학습이 안 된 거라고 할 때는 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혼이 그 하는 거지. 무의식에 있는 걸 끄집어 내서 지가 쓰는 어떤 주체인가요? 혼이라는 게 무의식의 아래아식이나 뭐 저장식에 있는 거를 그 순간에 맞게 여기서 밑에서 확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그걸 현행이라 그러는 거야. 현행.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과 심청 무의식이 현행을 한다 그래. 현행한다는 얘기는 발현된다는 얘기. 어떤 조건을 딱 됐는데 이게 뇌한테는 학습이 안 된 거야. 뇌는 이미 학습이 된 거 동일한 거는 그냥 여기에 작용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만 처음 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린애들에서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란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배운 것만에 그한 게 아니라 배우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다 나오고 그게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혼을 자기의식이라고 하면은 혼이란 게 뭐냐면 아래야식을 자기 동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야식에서 나오는 칼마식도 혼은 어때요? 자기로 인정하는 거지. 자라고 할 때는 그 자기를 갖다 동일시하는 것이 존재적으로 주체가 자아이에요. 혼은 존재적인 자아이면서 혼이란 주체 자체는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 동일시하는 그 식이 다 나오는 거지. 지금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걸 지금까지 쭉 그 얘기한 것이 이제 구체적인 단계로 가서 이제 기본 치유 기제 요기에 대한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할 건데 여기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혼의 위축으로 인한 정신심리장애 문제, 즉 정신, 마음, 감정, 이상 심리 중독 치유죠. 이렇게 이건 하향 인과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체에서 딱 이게 그하게 돼 있는 거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각성자 부정적 의식 치유 훈련과 자기자애 훈련, 각성 긍정 시의 피해 훈련 이게 기본 치유 기제의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식을 갖다가 우리가 그 부정적인 의식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냐 하는 걸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알아내는 게 제일 첫째는 자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게 원인이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런 게 중에 당신은 여기 있는 케이스에 그거에 그한 거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부정적 의식을 치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부정적인 자기 아니야. 아까 자기. 혼이란 게 말라식이란 게 뭐예요?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물론 혼이란 게 그런 게 치유하고 나면 혼이 쫙 그 한 단계 넘어지면 내가 항상 얘기한 그 유견지기 같이 그 유견지기가 되면은 그걸 정화되고 그 넘어 단계 그 수행 수련 단계 안 가면 유견지기란 게 안 된다. 수련 수행 단계 갔다는 얘기는 칼만은 아직 있지만 혼은 어떻게 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거의 노이즈만 빼고서 어때요? 해체 소멸되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지금 혼이란 게 부정적인 자기의식. 그러니까 혼의 부정적인 것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혼이 또 자기 아래야식, 갈마식과 동일시하니까 거기에는 부정적인 거 말고 그 위에서 오는 건 좋은 것도 있고 성의식도 있어요. 뛰어난 거. 바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련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배하고 있는 식이란 게 무의식, 억압 무의식, 잘못된 무의식.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걸 해체 소멸하는 것이 제일 첫째 지금 치유를 하고 나면은 그냥 수련 단계로 가면은 그것이 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그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의식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자애 훈련. 부정적인 자기 이 두 가지가 문제니까. 자기자애는 이제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에 대한 것만 가지고 만트를 하는 거예요. 염성을. 그런 걸 하다 보면 뇌는 점점 더 이게 변한다. 결국은 이게 각성, 긍정, CVPA. CVPA는 서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서양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상상하고 확언하는 이걸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각성, 자학적 앞에서 인지해서 배웠잖아. 그 알고 있는 식으로 자기가 아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주위 대상에 대한 거, 그거를 상상한다. 그러면서 그걸 확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긍정 심리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상상과 확언, 이거하고 각성, 긍정, 이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기본 치유 기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단지 이거는 계속 각성 자각 상태에서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상황에 딱 부딪힐 때마다 이거는 그냥 마음 챙김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고 다른 거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모든 치유 기제 깨어남 혼의 각성 자각 상태의 작용이네. 각성 자각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 넣기, 몸 이게 이제 작동하게 하는 인지 생성 변화 기제의 4부 뇌의 상호작용, 뉴럴 네트워크의 대응 대처 기제다. 그러니까 각성 자각 상태에서는 제일 처음에 아직도 훈련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앞에서도 했지만 자동 반응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각성 자각하고 이렇게 그하면은 우리 점점 더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자동 반응이 아니고 대응 대처하는 걸로 이렇게 변화하게 하는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지자각의 원리. 기본 치유의 인지자각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기존에 변성된 부정적 뉴럴 네트워크를 혼의 각성자에 의한 뇌의 새로운 인지대응 뉴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치유 탄성 회복적으로 신경가속성을 생성해서 무의식과 뇌를 변화시키는 기제를 발현하는 것 하는 게 그 원리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서 핵심은 각성자각, 뇌의 오감 언어적 인지에 속하지 않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각성자각 상태에서 일어나는 오감 언어적 의식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걸 갖다 대응하는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뭘 거부하고 나 이렇게 작심하는 순간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치유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장을 가져오는데 당장에 가서 뭐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 뭐 그거 해라 이렇게 해라 바꿔보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허점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온라인상에서 뭘 하면 된다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뇌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점점 더 신경이라는 걸 건드리면 어때요? 썩나는 거 맞춰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현실하고 달리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각성 자각을 강조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대응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이걸 거부한다든지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그 하는 거지. 우리가 물론 마음 챙김도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말은 동일시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라. 말은 좋지. 말은 아주 너무 좋아. 말대로 그렇게 하냐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명상의 내공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되고 왜냐면 또 그 서양에서 잘못 마음 챙김을 얘기하고 있는 게 샤피로의 인텐셔널 의도죠. 세 개 중에 의도는 뭐가 의도하는 거예요? 혼이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는 의지야. 큰일 날 얘기를 한 거라고. 의도적으로 알아차려? 그러면 뇌를 갖다가 더 악화시키는 거야. 신경을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겁이 나가서 가공적으로 더 예민한 반응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는 그거는 더 알아차리지 말라는 거라 맞아요. 신경을 더 악화시키고 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각성자각, 초자각적으로 알아차려요. 의도적이란 말은 서양에서 진짜 잘못한 거예요. 마음 챙김에 의도적으로 주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뭐 샤피로 걸 갖다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동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시를 통해서 깨우기 그래 위한 의도는 인텐셔널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 인텐셔널한 건 그게 의지적인 의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인텐셔널한 자체가. 그럼 인텐셔널한 말 쓰지 말아야지. 의도적이란 말을. 그래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내외 자극이 있는 걸 갖다 의도적으로 딱 알아차리고 내가 이게 뭐 일어나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에 마이크로 세컨드 사이에 그렇게 일어나는 걸 딱 건드리게 되면 그게 뭐 명상을 해가지고 그게 내공이 생겨서 그 위에 차원에서 아주 그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은 초자각식으로 알아차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의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절대로 또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뭘 알아차려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는 거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러니까 의도를 내므로 인해서 지금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주의 집중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인데 알아차린다는 것이 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각성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이나 뭐 아니면 그의 반응 자체가 바로 내가 하던 자동 반응이라는 거 하고 있는 걸 그걸 각성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거하고 의도적으로 각성자각을 하고 있네 하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의도를 내라 이런. 의도를 내는 것은 혼의 차원의 그거라 이거야. 혼의 차원의 의도를 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의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도 이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타자각적이라고 하잖아요. 메타자각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초자각적인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도를 내서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 한계는 그 인텐션이라는 게 진짜 의도가 아니고 초자각적인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게 내포하고 있는 건 그걸 갖다가 네 간섭을 하고 그 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의도가 혼의 의지와 의도는 혼의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이란 건 알아차림의 그 대상이 아니란 걸 알면은 그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그게 용어의 선택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마음 챙김을 제대로 하는 건 그게 실제로 하는 건 혼의 차원에서 하지 않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걸 건드릴 수 있다 이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얕은 수준의 마음 챙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공을 한다고 할 때 내 팔을 들어 올리지 동작을 알아차린다든가 아니면 뭐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나 이런 거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초자각적인 거와 좀 다른 의미의 마음 챙김일 때 그때 의도적인 그런 거는 의도적인 거지. 네. 의도적인. 지금 우리가 기본이 하는 건 당연히 의도적으로 그 하는 거예요. 의도. 일어나는 본능과 추동과 충동과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하는 정신심리적인 이 반응이 있잖아. 이런 거는 무의식에 의해서 이게 인터넷으로 의도적으로 하면은 왜곡될 수 그게 더 악화되다. 이런 뜻에 내가 하는 얘기라고. 교수님 오늘 저 들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이 치유자도 치유자이지만 먼저 수행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유자가 자기가 수행 수련, 최소한 명상 수련, 마음 챙김 명상 수련을 하고 자기 주로가 성찰적으로 공부하는 아까 얘기한 러닝 프로세스라는 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수행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말라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게 그게 어떤 대단한 경지에까지 가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최소한 2층 미임으로만 가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1층 미임은 노이즈 수준.